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파트 3 실무 파트이기 때문에 실습이 위주예요. 그래서 카메라 대신 화면을 이렇게 켜봤고요. 오늘은 이런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썸네일은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주제가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보통 두꺼운 폰트를 사용하고 대비를 높여서 텍스트의 가독성에 신경 써야 돼요. 여기에서의 대비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크기 대비 이런 모든 종류의 대비를 포함합니다. 썸네일 제작에 많이 쓰는 효과들을 위주로 써볼 테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유튜브 썸네일의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폭을 1920, 높이를 1080으로 입력해 주세요. 웹용이기 때문에 픽셀,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창 크기가 FHD 영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로 제작을 눌러주시고 먼저 단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네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있는 솔리드 컬러, 단색을 눌러주세요. 색상 피커 창에 6개를 입력해서 완벽한 검은색을 만들고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이번엔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예제 파일 중에 유튜브 썸네일 1 JPG 파일을 가져와 줄게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화면에 꽉 채우게 배치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위에 있는 불투명도, 오퍼시티를 50%로 낮춰볼게요. 그럼 이 레이어가 반투명해지면서 밑에 있는 검은색 레이어가 화면에 비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물 이미지를 배치하고 가위로 오린 듯한 느낌을 내볼 거예요. 다시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클릭해 주시고요. 유튜브 썸네일 2 JPG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왼쪽에 배치할 거예요. 인물 부분이 화면의 왼쪽에 배치될 수 있게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줄게요. 엔터 눌러주시고요. 도구 상자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라쏘 툴, 올가미 도구를 우클릭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서 사람의 외곽보다 크게 선택을 해줄 거예요. 클릭해서 외곽보다 살짝 더 크게 이렇게 가위로 오린 듯한 느낌을 내줄게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잘못 클릭하셨으면 딜리트 버튼 눌러서 한번 취소해 주실 수 있고요. ESC를 누르면 아예 다 취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 다 하고 첫 번째 점에 마우스를 딱 오버했을 때 동그라미 뜨죠? 이때 클릭하거나 혹은 엔터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이 다 됐으면 레이어 패널 아래에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선택 영역만 흰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들어가면서 이 영역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엔터 누르고요.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바꾸면 여기는 다시 가려지게 되겠죠? 지금 검은색을 정경색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Alt 딜리트 누르면 채울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 영역을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저는 Alt 딜리트 눌러서 검은색으로 채웠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줄게요. 나머지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시 선택한 다음에 Alt 딜리트나 컨트롤 딜리트로 채워주시면 돼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살짝 더 이동을 해주고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미지 가져와 줄게요.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유튜브 썸네일 3 JPG를 가져와 주세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인물이 화면 오른쪽 부분에 올 수 있게 배치해 주시고 엔터. 이번에도 똑같이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클릭해서 외곽보다 살짝 더 크게 선택해 줄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똑같이 레이어 패널 아래에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해서 마스크를 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이미지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서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살짝 더 키워줄게요. 자,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레이어 하나 클릭하고 나머지 하나를 컨트롤 클릭해서 중복 선택하시고요. 그룹의 G를 딴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사람 이미지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룹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두 개 이미지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옮겨 볼게요. 레이어 하나씩 클릭하고 컨트롤 드래그,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람 이미지 그룹의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줄게요. 스타일 창은 옆에다가 놓고 보면서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스트로크, 획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획이 들어간 게 보이죠? 흰색으로 테두리 획을 넣기 위해서 컬러,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흰색인 F6개를 입력해 주세요. 크기는 10픽셀, 포지션, 위치는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설정해서 외곽에 테두리를 넣어줄 거고요. 블렌드 모드는 노멀, 표준으로 하고 밑에 있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는 100%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작해 볼 거예요. 도구 중에 사각형 도구, 렉탱글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캔버스를 한 번만 땅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이 캔버스 크기와 똑같이 1920, 1080을 입력해 주시고 밑에 있는 반경은 모두 다 0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색상을 설정해 줄게요. 7을 클릭하시고 없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획을 클릭하시고 색상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현재 컨셉과 어울리는 노란색 계열을 입력할 거예요. 헥스 코드를 F9CB46으로 입력해 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획의 두께를 30픽셀로 설정해서 조금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획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첫 번째 얼라인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안쪽으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패스 안쪽으로만 30픽셀의 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정렬을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사각형 1, 렉탱글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고요.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도구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무브 툴, 이동 도구를 눌러주시면 옵션 바에 정렬하는 것들이 나와요. 가운데 정렬, 이거 한번 클릭해서 가운데에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클릭 앤 드래그 하실 건데 조심하실 건 이렇게 눈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둥글게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십자로 표시될 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드래그해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이 부분만 살짝 둥글게 바꿀 거라서요. 옆에 있는 속성, 프로퍼티스 패널에 밑에 있는 이 링크 버튼을 해제해 주시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반경만 80으로 설정해 볼게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7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아까처럼 이 버튼을 눌러서 헥스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최근에 썼던 색깔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획은 이번엔 없음으로 설정해 볼게요. 이제 글씨를 써줄 거예요.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 있는 폰트를 어그로체로 바꿔줄게요. 이 중에 볼드체 골라주시고 크기는 70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 색상은 완벽한 검정색인 06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캔버스를 한번 클릭하고 글씨를 써줄 건데 도형 위에 클릭하면 도형의 글씨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주변이 동그라미 표시가 아닌 네모로 표시될 때 도형의 바깥쪽에다가 우선 써주고 여기에 이동을 해줄 거예요. 클릭하고 샵 1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해 줄게요. 저는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이 살짝 큰 것 같아서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살짝 줄여줄게요. 자, 방금 만든 이 3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해줄게요. 렉탱글 1 레이어 클릭, 그리고 문자 레이어를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프레임 및 도형으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이제 제목으로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해 줄 거예요. 위에 있는 폰트를 이번엔 으뜸체로 바꿔줄게요. 폰트 크기는 92,
나머지는 똑같이 가운데 정렬에 검정색으로 설정했고요. 화면을 한번 클릭하고 같은 듯 다른 둘이서 라고 입력하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에 생긴 이 문자 레이어 옆부분 더블 클릭해서요. 이번에도 획을 클릭해서 효과를 넣어줄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얇게 사이즈, 크기를 6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이 바깥쪽 표준 100% 흰색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번에 밑에 다시 한번 클릭 1박 2일 여행을 입력하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폰트 크기는 142로 색상을 F6개 입력해서 완벽한 흰색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밑에 글씨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줄게요. 클릭해서 글씨를 바꿔줄게요. V-로그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어그로체, 볼드, 크기는 240포인트, 가운데 정렬에 흰색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위치는 컨트롤 드래그해서 밑으로 살짝 더 내려줄게요. 자, 방금 만든 흰색으로 된 글씨 레이어 2개를 선택해 줄게요. 브이로그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1박 2일 여행 레이어까지 클릭.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메인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자, 이 그룹의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 꺼내고요. 이번에도 획 클릭. 흰색 글씨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획을 넣는 게 좋겠죠. 색상을 클릭하고 검은색인 6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 사이즈를 5.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이 바깥쪽 표준 100%로 입력해 줄게요. 여기에 그림자도 넣어줄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 클릭해 주시고요. 혼합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색상을 클릭하고 6개 입력해 주세요. 완벽한 검은색이고요. 불투명도는 80%로 하고 자, 거리를 0픽셀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각도는 상관없어요. 책에는 제가 145도라고 설정해 놨는데 각도는 거리가 1픽셀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스프레드는 5%, 사이즈, 크기는 50픽셀로 설정해서 바깥으로 퍼지는 듯한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림자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함인데요. 드롭 섀도우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자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스턴스를 20픽셀로 설정하고요. 여기 있는 각도, 앵글을 145도로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크기를 0픽셀로 설정해서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드롭 섀도우의 체크박스를 껐다가 켰다가 해보시면 돼요. 지금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는 이렇게 진한 검정색 그림자를 만들고 있고요.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는 이렇게 겉으로 퍼지는 듯한 연한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메인 텍스트가 뒤에 있는 이미지에 너무 묻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의 불투명도는 100으로 올려서 완벽하게 검정색으로 된 그림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스트로크 하나, 드롭 섀도우 2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로 여기에 말풍선까지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모서리에 있는 눈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요.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속성 패널의 W, 이 폭 부분을 437로 바꿔주시고 링크를 푼 다음에 높이에 88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링크를 클릭해서 잠가줄게요. 색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7을 클릭하시고 색상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헥스코드에 CB23B6을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옆에 있는 획 버튼을 클릭하고 없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말풍선의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펜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옵션 바에 이 모드가 쉐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뉴 레이어, 새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건데 이게 패스 작동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을 그릴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바로바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현재 있는 사각형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두 번째 있는 컴바인 쉐입, 모양 결합으로 설정해 줄게요. 왼쪽 밑에다가 클릭을 3번 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더 이상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지 않고 렉탱글 3 레이어에 패스가 2개 생기면서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글씨를 써줄게요.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경치 맛집이네 점점 입력해 줄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신 다음에 위에 있는 폰트는 SB 어그로체 미디움을 골라줄게요. 크기는 50포인트, 가운데 정렬에 색상 클릭하고 6개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위치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텍스트와 도형을 다양하게 넣고 획과 그림자 효과를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봤어요. 썸네일 제작은 특별한 기능보다 이렇게 기본 기능을 겹겹이 쌓아서 중요한 내용을 눈에 잘 띄게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